여러분,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라는 느낌 들지 않나요? 비과학적이야 그건 뭐 이러면서 나의 말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과학적인 건데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문은 그것이 딱 옳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이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잠정적인지를 보여준다는 주장인데요. 와,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것 또한 과학 철학과 인식론이 연결되어 있는 고난도 비문학 지문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해요. 역접 연결어, 부정구문, 이거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서 과학적인 방법, the scientific method, 이 과학적인 방법은 has 다음에 지금 콤마 되어 있는 거 일단 괄호하시고요. has served, 역할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served as 하면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로서의 역할을 했냐면 the Bedrock Foundation for Contemporary Professional Practice, 전문적인 실무의 그러니까 현대 전문적인 실무의 기반의 역할로서 이제 이 과학적 방법이 이제 역할을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락이라고 하면 침대, 바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반암 아시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그 바위를 기반함, 그리고 영어로는 베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이 현대의 전문적인 실무의 기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사나 엔지니어, 변호사 등의 이 현대 사회의 전문직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지식을 쌓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기본 바탕으로 삼아온 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무속신앙이나 막연한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임상실험이나 통계적 데이터라는 그런 과학적 방법에 기반해서 진료를 보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에 프랙티스로서만 쓰이고 요 어도 붙지 않으면서 복수형으로도 쓰이지 않는다. 그렇게 프랙티스가 쓰일 때는 이건 실무, 관행, 실행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professional practice라고 하면은 이 전문직의 실무 혹은 뭐 업무 수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네, 완전히 이해되셨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 more than any other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더 라는 의미니까 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석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냥 삽입구로 들어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he hypothetical deductive model of inquiry as the instru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growth 까지가 주어본데 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나왔죠. 내가 절대 안 까먹게 설명해 줄게요. hyper라고 하면 under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아래에. 그래서 언더. 그리고 thesis,라고 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많이 알아놨을 거예요. 그동안. 명제도 되고요. 노음, 배치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놓다 명제. 그래서 바로 hypothesis라고 하면 아래에 놓인 것, 그래서 가설 전제가 돼요. 우리말로 치자면 기저에 놓인 잠정적 전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에 원래는 이게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hypothetical인데 근데 뒤에 다른 단어랑 붙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hypothetical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쓰는 결합형 어미 바로 o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어휘가 가설 그리고 뒤에 deductive, 연역적인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가설 연역적
이라는 어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설 연역적은 무슨 의미인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니, 말 그대로 첫 번째로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가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에서 연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연역적으로 또 이거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연역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로 가는 것이 연역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연역적인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무슨 소린가? 라고 했을 때, 일단 가설 세워서 연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실험 관찰을 통해서 그 예측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가설을 받아들이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mode of inquiry 하면 mode는 방식이에요. inquiry,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as부터 보면 as the instru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growth. 그러니까 전문 지식의 성장의 그런 도구로서 가설 연역적인 탐구의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핵심 주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핵심 주어는 바로 mode가 됩니다. 얘가 핵심 주어예요. 단수죠? 그래서 여기 has가 나온 거예요.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내가 이런 단어 잘 모르고 이게 막 나오면 어떡하지? 또 시험에 나오면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지금 설명 잘 들었으니까 알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는 사실 뜻을 몰라도 문맥으로 뚫을 수 있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scientific method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을 지금 이렇게 hypothetical deductive mode of inquiry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한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앞문장에서 이미 언급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알았지? 특히 이 문장처럼 The scientific method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면 거의 확실하다.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알겠지? 자, 이렇게 독해 전략을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문 전개상 이 단어는 그냥 과학적인 방법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문 지식 성장의 도구로서 가설 연역적 탐구 방식은 has evoked, 불러일으켰다. 뭘 불러일으켰는데요? The compelling authority of reason, logic, and certainty as a bedrock found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아까부터 계속 bedrock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반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주 토대, 굉장히 이제 견고한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바로 밑에, 아주 밑에 있는 기반이 되는 땅이잖아, bedrock은. 그래서 아주 견고한 토대, 이렇게도 쓰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전문적 실무를 위한 견고한 토대로서 이성, reason, logic, 논리, certainty, 확실성에 아주 강력한, compelling, 아주 강력한 권위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된 가설 연역적 결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대중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틀릴 리 없는 그런 완벽한 진리로 맹신을 한다라는 얘기도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누군가 합니다. 내 친구가 하거나 뭐 누군가가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와, 이거 과학적인 거야. 이거 어디서 누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건 진짜 과학적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언뜻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완벽한 진리로 맹신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언제나 깨어있는 이성을 갖고 있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온 다음에 벗이 나왔어요. 자, 역접 접속사 중요하다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A careful examination, 면밀한 검토는 indicate,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rather than asserting that the world is perfectly reasonable, perfectly logical, or perfectly certain. 자, 여기서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asserting,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assert는 강하게 주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하게 주장하는데 뭘 강하게 주장해요? The world is, 이 세상이 perfectly 완전하게 이성적이고 완전하게 논리적이고 완전하게 확실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입니다. 사실 요 rather than이 나오면 그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What is really highlighted by science? 과학에 의해서 정말로 실제로 강조되는 것은 자 여기 what,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치환되는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학에 의해서 실제로 강조되는 것은 자 여기 또 수동태 표현 나왔죠. 강조되는 것은 is that 바로 무엇이냐? 네, 보어절입니다. 대절. The world is open, uncertain, and our knowledge of it is never final. 이 세상이 아주 열려있고 불확실하며 그리고 우리의 그것에 대한 지식은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바로 그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세계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is never final. 절대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A careful examination이. 바로 이 문장, 지문의 핵심 반전인 거예요.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완벽한 확신과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불확실하고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언제든지 이런 새로운 지식 앞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일깨워준다. 이 과학의 본질은 그 얘기를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장들이 왔는지 이제 연결 관계 아시겠죠? Scientific explanations, 과학적인 설명은 자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 과학적 설명에 대한 보어가 쭉 나열이 됩니다. 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부분적이고요. 그리고 conditional, 조건적이고요. 그 다음에 approximate, 대략적이고 그 다음에 indeterminate. 자, 이거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접두어가 붙으면서 불확정적이고 inconclusive. 자, 이것 또한 또 not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inconclusive. 그러면 이제 결정적이지 못하고 uncertain, 불확실하며 자, 여기까지 다 이제 접두어로서 반의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on 빼고 그러면 determinate 하면은 확정적이야. 그리고 conclusive, 결정적이야. 그리고 certain, 확실한. 이렇게 여러분 의미 다 반의어, 동의어 같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intermediate, 중간적이고 inter도 between의 의미예요.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기억하는 사람들 있나? inter는 between이고 midi 그러면 media야 자 이거 뭐야? 중간에라는 의미죠. 이것도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적이고 and limited 제한적이다. 그래서 hardly a bedrock foundation but more accurately an ambiguous conditional one.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귀한 표현 갖고 왔습니다. hardly A 그리고 but more accurately B가 됩니다. 알았지? hardly A but more accurately B.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결코 A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B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거는요, 요 hardly가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not A but B. but B. 요 구문이 지금 더 발전한 겁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지요? not A but B 구문의 변형 형태다. 그래서 결코 A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B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은 과학이 Bedrock Foundation의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Bedrock Foundation 그렇게 역할했다라고 했고 또 그 뒤에서도 보면은 Bedrock Foundation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과학은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but 하고 나온 다음에는 결코 이게 아니다. 결코 Bedrock Foundation이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는 ambiguous conditional one, 모호하고 조건적인 토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원이 받는 것, 요 원이 받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앞에 나왔던 foundation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알겠죠? 과학적인 것은 절대적이고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언제든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건부적이고 불완전한 징검다리에 가깝다는 과학의 실제적인 한계와 특성을 적나라하게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을 바로 받아서 this,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과학은 이렇게 부분적이고 조건적이고 근사치며 불확정적이고 결론이 나지 않고 불확실하며 중간 단계에 있고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이 앞문장의 내용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at 이하. The world is nothing but chaos. 세상이 nothing but chaos. 요 nothing but이라는 표현도 잘 알아둬야 되지. 오직 무엇에 불과한이라는 의미야. 그러면서 이 문장을 좀 크게 봐봐요. Not to, but. not A but B야. 결국에 크게 보면 그래. 그래서 not 다음에 온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세상이 혼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it does suggest. 자, 여기서의 it도 앞문장을 바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 does suggest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시사한다. 실제로 보여준다. 무엇을? The notion that science is the path to certainty and eternal truth is unwise. 이 문장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요 notion 다음에 오는 요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동격의 대절이죠. 어떤 생각, notion, 이 생각이 is unwise.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문장이 실제로 시사하고 있다. 진짜 시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문장도 지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과학이 길이야. 무엇으로 가는 길이야? 여기서 to는 어디로 오죠? 어디로 가는 길이야? 바로 certainty and eternal truth. 확실성과 영원한 진리로 가는 길이다. 과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시사한다. 앞에 나왔던 이 과학의 실제적 한계와 특성을 말하는 이 문장이 그렇게 생각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앞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었을 수도 있어요. 혼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지문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출문제를 풀면서 쌓았던 그 배경 지식이 오히려 해가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번 지문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비우고
문장에 집중해서 정확한 독해를 하는 것 중요하고요.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맨 앞문장 그리고 역접 접속사가 있는 문장 그 이후 맨 뒤 이곳에 있는 문장들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In terms of our knowledge action problem. In terms of 하면은 무엇의 관점에서, 무엇의 측면에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지식 행동이구나. 지식 행동 문제의 관점에서 This perception of science as ambiguous and conditional. 과학을 perception 어떻게 보는 거야? ambiguous 아주 모호하고 조건적인 것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은 이러한 인식은 그래서 핵심 주어 this perception이고요. 이러한 인식은 is part of the bedrock foundation of gap in understanding. 이해에서의 격차라는 그런 근본적인 토대의 일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 이제 과학을 과신하면서 맹신하면서 엄청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근데 그러한 자세를 한 단계 낮추는 게 아니고 두 단계 낮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학이 모호하고 조건적이야 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이 이해의 격차라는 근본적인 토대에서도 그 토대가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토대의 일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단계 더 낮춰서 과학의 정확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knowledge action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문직에 계시는 정말 과학적인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도 이 지식을 배워도 실전 행동에서 망설이거나 그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을 절대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문직 분들도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과학을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 문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알았지? 그 과학의 지식 자체가 아주 모호하고 조건부적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마도 이 이해, 그 이해는 뭐야? 그 지식이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한 것의 그런 차이의 토대의 일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어. 굉장히 정확하게 배웠어. 하지만 이거를 내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이거 내가 배운 지식을 적용하려고 해.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한 게, 내가 배운 게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나?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야.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에 있어서의 그 자신의 이해의 갭이라던가 이해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혼란스러워한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의대에서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 환자가 열이 39도 이상이면 무조건 코로나 이럴 수 없잖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모호하고 조건적이란 말이야. 그치? 코로나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여러 가지를 봐야 돼. 여러 조건들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조건적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이해의 격차의 근본적인 토대의 일부다라고 지금 이 문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과학적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과학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약간 모호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들을 때 그 조건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알았지? 이것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대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계속 살펴보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 없이 너무 맹신하면 안 좋다. 내 맹신할 것이 아니다. 이 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3강이 지나서 4강까지 오니까 꽤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앞에서도 bedrock이 나왔었는데 토대라는 의미에선 다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 마지막 문장의 bedrock foundation은 조금 달랐습니다. 알았지? 이 앞에 나왔던 bedrock foundation은 이제 이 과학이 정말 아주 단단한 토대로서 반석으로서 작용을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 bedrock foundation은 사실은 여기 옆에서는 그냥 근본적인 토대 똑같이 해석이 나왔지만 문장 내용을 잘 살펴봐봐. 자, 과학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이렇다는 그 사실이 지식과 행동의 그 간극에서의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두 개의 bedrock foundation과 마지막에 나왔던 bedrock foundation. 자, 이것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원인,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 bedrock foundation이 마지막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어려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빈칸을 볼 건데요.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 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바로 요 but 문장의 대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대절, The world is open, uncertain, and our knowledge of it is never final. 하는 이 부분이 일단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이 scientific explanations 하면서 but not hardly a bedrock foundation. 그리고 but 나왔을 때 이 but 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But more accurately an ambiguous conditional one. 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저는 요 부분은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he notion that science is the path to uncertainty and eternal truth is unwise. 자, 이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요 대절에서 여기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is unwise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 빈칸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함의 추론을 보면 part of the bedrock foundation of the gap in understanding. 네, 요거 나올 줄 알았어. 나올 줄 알았어. 과학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적이고 모호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알았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지식과 실제 행동, 그 실무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이해의 차이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전제 조건 내지는 근본 원인, 핵심 원인, 요 bedrock foundation이 앞에서 쓰였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의미로 쓰이면서 요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마지막 문장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어요. 네, 함의 추론으로. 그래서 이 선지를 보자면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acknowledging and resolving the disparity between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al execution. 어렵죠?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완전 천하무적이 될 겁니다.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라고 하면은 필수적인, essential 필수적인이고요. 그리고 prerequisite이라고 하면은 전제 조건입니다. 알았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 여기 지금 이 선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서, 내신 문제에서 또 다르게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표현들과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필수적 전제 조건. For acknowledging and resolving the disparity. 그러니까 이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 무엇을? The disparity. 괴리. 괴리. 떨어져 있는 것. 아까 갭이라고 했잖아. gap. between 무엇 사이에 theoretical knowledge, 이론적인 지식과 practical execution. 그러니까 실제 실천, 실제 수행. 그 사이의 그 disparity, 괴리, 이 갭, 차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바로 이게 뭐예요? Bedrock foundation of the gap in understandin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어렵게 구성한 이유가 다 있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삽입 문장은 제가 but 문장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문단으로 구성돼서 쪼개져서 나온다면은 but 요 문장이 A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scientific explanation, 자, 이게 B. 그리고 그 마지막에 두 문장이 C. 이렇게 되면서 순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약 꼭 보세요. 요약이랑 논리 전개도 보셔야 순서가 더 눈에 익을 겁니다. 뒤에 그림도 있는데 왜 안 보십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휘 분석을 보시자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어려운 거 많았죠? 자, 일단은 요 inquiry, 탐구 알아두시고, bedrock, 내가 기반함이라고 했는데 견고한 토대, 이거 알아두시고, 자, indeterminate, 이 불확정적인 이것하고 inconclusive, 결정적이지 못한, 뭐 이거 외에도 뭐 ambiguous, 이것도 참 많이 나오죠. evoke도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정말 어휘의 향연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요 어휘들은 정말 그 동반이어 다 보세요. 동반이어 다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어휘들도 주의 깊게 그 의미는 꼭 아셔야 되고 동반이어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시험 준비에 아주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으로 나올 부분을 보자면 여러분 여기서는 별로 첫 번째 문장은 어려운 게 없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 주어랑 요 동사 알았지? 요게 좀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what 나온 거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어로 나온 것들이 다 형용사라는 것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hardly A, but more accurately B. 자, 요 부분도 영작으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었어요. nothing but도 알아두시고, 여기 요 문장도 not a but B였습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 is 나온 거. 핵심 주어가 notion이고요. 노션이고, 근데 동사까지 좀 멀었어요. 그래서 is. 그 다음에 여기 강조의 두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사한다, 정말 시사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bedrock foundation, 이건 의미가 참 앞에 것과 다르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핵심 주제 보겠습니다. 과학은 절대적 확실성의 토대가 아니라 모호하고 조건적인 속성을 가지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지식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첫 번째, Science as an ambiguous and conditional found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전문직의 그 실무를 위한 아주 그 모호하고 조건적인 토대로서의 과학. 그리고 또 deconstructing eternal certainty, 영원한 확실성을 무너뜨리기, 해체하기. 그래서 the tentative nature of scientific explanations. 여러분, 요 tentative 잘 기억하세요. 요 잘 나옵니다. 잠정적인, 임시적인, 확정되지 않은, 이거 선지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설명에 잠정적인, 임시적인 본질, 속성 이렇게 되고, 마지막 제목은 How Re-evaluating Scientific Certainty Bridges
The understanding gap in action. 와우. 자, bridges라고 하면은 간극을 메우다 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how, 어떻게 re-evaluating scientific certainty, 과학적인 확실성을 다시 재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이 행동, 실천에 있어서의 이해의 간극을 이제 연결하는가. 이렇게 또 세 번째 제목까지 해서 네,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내신 시험으로 나오던 아니면 수능이나 9월 모평으로 나오든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제, 내용, 그리고 어휘, 어법들, 표현들 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2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